자, ACL 설정을 한번 해볼 건데, ACL 설정에 사용할 토폴로지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이 토폴로지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로지의 기본적인 설정은 모두 다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PC의 모든 IP는 100번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서버의 IP 주소는 13번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에서는 OSPF를 동작시켜서 통신이 가능한 구조는 모두 다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패킷 트레이서 파일은 제가 Y클래스에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ACL만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넘버드 표준 ACL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형식은 첫 번째, 넘버드 표준 ACL 구문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명령어로는 액세스 리스트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식별자 번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저희는 넘버드 식별자 번호를 사용하는 ACL을 쓰고 있고, 표준 ACL이기 때문에 1번부터 99번 안에서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ACL 식별자 번호는 표준 ACL이냐 확장 ACL이냐 나눠지기 때문에 제가 100번을 사용하게 되면 장비는 확장 ACL로 인식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ACL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1번부터 99번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식별자 번호 뒤에 이제 permit 허용할 건지, 그리고 deny 거부할 건지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버드 표준 ACL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 IP 주소만을 조건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구문을 모두 작성을 해주셨으면 두 번째 적용을 시켜주시는데, ACL은 라우터의 인터페이스를 공유하는 트래픽에 대해서 필터링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작성하신 ACL의 식별자 번호를 각 인터페이스마다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바운드 ACL인지 아웃바운드 ACL인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넘버드 표준 ACL의 설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토폴로지에서 172.16.3.0 네트워크는 172.16.4.0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 구문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172.16.3.0 네트워크는 192.168.10.0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거부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정하실 내용은 아래 적혀 있고, 이 내용을 패킷 트레이스에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드 표준 ACL을 설정을 해볼 건데, 설정은 R1 라우터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R1 라우터 들어가셔서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을 하시고, 자, 설정해 주셔야 되는 내용으로는 172.16.3.0 네트워크와 172.16.4.0 네트워크가 통신할 수 있도록 허용 구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172.16.3.0 네트워크와 192.168.10.0 네트워크가 통신할 수 없도록 거부 구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넘버드 표준 ACL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명령어는 액세스 리스트, 그리고 식별자 번호가 들어가는데, 넘버드 표준 ACL은 1번부터 99번 사이에 있는 번호를 사용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을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 허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허용시켜 달라고 했으니까 permit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출발지 IP 주소 조건이 들어가시는데 172.16.4.0 그리고 와일드카드 마스크 0.0.0.25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지 IP 주소가 172.16.4.0번부터 172.16.4.25까지를 허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액세스 리스트 1번 deny 거부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조건으로는 출발지 IP 주소가 192.168.10.0 네트워크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0.25, 즉 192.168.10.0번부터 192.168.10.255까지의 IP 주소 범위를 출발지 IP 주소로 사용하는 패킷을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문을 모두 작성을 해주셨으면 이제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해주시는데,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0번 설정 모드로 들어가셔서, 자, 적용 명령어는 IP 액세스 그룹, 그리고 위에서 작성하신 ACL 구문 번호 1번을 적용할 거기 때문에 1번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아웃바운드 ACL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엔터 하셔서 ACL 구문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CL이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로 가시냐면 왼쪽 172.16.3.100번 PC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들어가셔서 커맨드 프롬프트로 들어가신 후에 172.16.4.0 네트워크와는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핑을 172.16.3.100번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게 되면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핑을 192.168.10.100번으로 보내시는데, 아까 전 ACL 조건에 192.168.10.0 네트워크와는 통신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엔터 한번 해보시게 되면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설정하려고 하는 넘버드 표준 ACL의 조건에 맞춰서 ACL 구문을 작성하게 된 거죠. 다음 넘버드 표준 ACL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정할 조건으로는 172.16.3.13 서버는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거부 구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모든 PC 간에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허용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하단에 설정하셔야 되는 명령어는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럼 패킷 트레이서로 이동해서 직접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드 표준 ACL 두 번째 설정을 한번 해보시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론 라우터에서 이전에 설정하신 1번 ACL에 대한 적용을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명령어는 no IP access group 1번 out 하셔서 기존에 사용하신 ACL 적용 구문을 삭제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설정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두 번째 ACL 구문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access list 2번, 조건으로 있었던 게 왼쪽에 있는 172.16.3.13 서버는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할 수 없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통신을 거부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deny 넣으시고, 출발지 IP 주소는 172.16.3.13 서버 한 대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0.0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엔터하고 두 번째 구문은 다른 모든 PC 간에는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액세스 리스트 2번, 통신을 허용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permit, 그리고 다른 모든 PC 간에는 통신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IP 주소 범위를 나타내는 0.0.0 25.25.25.25 와일드카드 마스크가 25.25.25.25이기 때문에 모든 IP 주소를 나타내는 거죠. 자, 엔터 하시고 현재 ACL 구문 2번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0번으로 패스트 이더넷 0/0번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에서 IP 액세스 그룹 2번 in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적용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172.16.3.13 서버는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PC들과 통신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상단의 데스크탑에서 커맨드 프롬프트로 이동하신 후에 핑을 192.168.10.100번으로 다른 네트워크의 통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Destination Host Unreachable 메시지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즉 통신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마찬가지 핑을 172.16.4.100번으로 해보시게 되면 역시 통신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문에 나오는 내용이 확인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172.16.3.100번 PC로 가서 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PC 간에는 통신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192.168.10.100번으로 핑을 하셨을 때 이상 없이 통신이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 172.16.4.100번으로 핑을 하셨을 때 이상 없이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CL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동작하는 걸 확인하셨으면 아론 라우터로 가셔서 아론 라우터에서 ACL 구문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론 라우터의 특권 모드로 이동하신 후에 show running config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show running config 하시게 되면 현재 장비에 설정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ACL 구문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게 되면 현재 설정해 놓은 ACL 구문 1번과 2번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2번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설정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들어갔을 겁니다. 저희가 설정은 172.16.3.13번 그리고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0.0.0.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아까 전 와일드카드 마스크를 설명드리면서 와일드카드 마스크 한 개의 IP 주소를 나타내는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호스트 키워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호스트 키워드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모든 IP 주소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any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ny라고 하는 키워드가 대신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넘버드 확장 ACL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드 확장 ACL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구문이 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구문 작성입니다. 넘버드 표준 ACL과 마찬가지 액세스 리스트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뒤에 들어가는 식별자 번호 주의하셔야 됩니다. 넘버드 확장 ACL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100번부터 199번 범위 안에 있는 번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permit, deny, 허용할 거면 permit, 거부할 거면 deny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나오시는데 제일 먼저 프로토콜을 적어주시고 프로토콜에는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CP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TCP, UDP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UDP, 그리고 TCP와 UDP를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IP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지 IP 주소, 출발지 와일드카드 마스크, 그리고 목적지 IP 주소, 목적지 와일드카드 마스크, 그리고 포트 번호가 들어가시는데 포트 번호에 보시면 EQ라는 키워드가 있을 겁니다. EQ가 나타내는 게 이꼴이고요. 즉 포트 번호가 해당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 번호에 대해서는 제가 PPT 오른쪽 상단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적어놨습니다. FTP 같은 경우에는 20번과 21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프로토콜로는 TCP를 사용을 합니다. 텔넷은 23번 마찬가지 TCP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DN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트 번호 53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DNS는 TCP와 UDP 두 가지를 모두 다 적어놨을 겁니다. DNS 동작 같은 경우에는 DNS 서버와 DNS 서버가 동기화할 때는 TCP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개인 사용자가 도메인 네임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UDP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ACL에서는 대부분 UDP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HTTP 같은 경우에는 포트 번호 80번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CL 구문을 작성해 주셨으면 이제 적용을 해 주시는데 적용은 넘버드 표준 ACL과 마찬가지
인터페이스 설정 모드에서 IP 액세스 그룹, 그리고 식별자 번호, 그리고 인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버드 확장 ACL의 조건을 확인해 보고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드 확장 ACL의 조건으로 172.16.4.0 네트워크에서 FTP 서버 172.16.3.13으로 접속을 할 수 없도록 거부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모든 PC들 간에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허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패킷트레이스에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킷트레이스에서 설정하시기 전에 먼저 R1 라우터에서 이전에 사용하신 ACL의 적용 구문을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전역 설정 모드로 이동하시고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0번에 no IP 액세스 그룹 2번 in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이전에 사용하신 ACL 구문의 적용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다시 전역 설정 모드에서 넘버드 확장 ACL의 구문을 작성해 주시는데 액세스 리스트 그리고 식별자 번호가 들어갑니다. 식별자 번호는 넘버드 확장 ACL에 맞춰서 100번부터 199번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번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허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조건이 거부 구문이기 때문에 deni를 넣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조건이 들어가시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프로토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부할 거는 FTP 서비스를 거부할 거기 때문에 TCP, 그리고 출발지 IP 주소는 172.16.4.0 네트워크, 와일드카드 마스크는 0.0.0.25, 즉 출발지 주소가 172.16.4.0번부터 172.16.4.25까지 인 데이터를 조건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 조건으로는 FTP 서버이기 때문에 호스트 172.16.3.13 한 개의 IP 주소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굳이 와일드카드 마스크 사용하실 필요 없이 호스트 키워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Q 이꼬를 넣으시고 FTP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 20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TP는 20번만 있는 게 아니라 21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액세스 리스트 100번 deny TCP 출발지 IP 주소 그리고 목적지 IP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를 이번에는 21번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TP 서버로 172.16.4.0 네트워크가 통신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구문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있었던 게 다른 모든 PC 간에는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액세스 리스트 100번 이번에는 허용 구문이기 때문에 permit 그리고 TCP 통신도 가능해야 되고 UDP 통신도 가능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내는 게 IP고요. 자, 출발지 범위는 모든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any 그리고 목적지는 모든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an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지 모든 네트워크, 목적지 모든 네트워크 이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통신이 가능하도록 허용시켜주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ACL 구문을 이제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인터페이스 패스트 이더넷 0/0으로 가셔서 IP 액세스 그룹 100번 아웃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CL 구문을 이제 적용을 다 해주셨으면 확인은 오른쪽에 있는 172.16.4.100번 PC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의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FTP 172.16.3.13으로 FTP 서버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L이 잘 적용이 됐다고 하면 172.16.3.13 서버로 FTP 서버 접속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핑을 172.16.3.100번으로 해보시게 되면 다른 모든 PC 간에는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넘버드 확장 ACL의 두 번째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정의 조건으로 172.16.3.0 네트워크에서 웹서버 172.16.4.13으로 접속이 되지 않도록 거부 구문을 만드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모든 PC 간에는 마찬가지 통신이 가능하도록 허용 구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킷트레이스에서 실습은 마찬가지 R1 라우터에서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ACL 적용 구문을 지워 주셔야 됩니다. 자, no IP access group 100번 out으로 이전에 적용시켜 놓은 ACL 구문을 지워 주시고요. 다시 전역 설정 모드로 가셔서 구문을 작성해 주시는데 access list 그리고 식별자 번호는 101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에서 첫 번째는 거부 구문이었기 때문에 deni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시는데 첫 번째 조건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웹서버로 웹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TCP이기 때문에 TCP 넣으시고, 그리고 출발지 IP 주소를 적어주시는데 출발지 IP 주소는 172.16.3.0 네트워크입니다. 즉 출발지 범위가 172.16.3.0번부터 172.16.3.25까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적지 주소는 호스트 172.16.4.13번으로, 그리고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EQ 포트 번호 80번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지 주소가 3.0부터 3.25까지이고 목적지가 4.13번인 포트 번호 80번을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맞는 ACL 구문을 작성을 해줬고요. 두 번째 구문에서는 모든 PC 간에는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ccess list 101번 permit 모든 통신이기 때문에 TCP, UDP를 통트는 IP로 출발지 IP 주소 any로 목적지 IP 주소 any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CL 구문을 다 작성을 해주셨으면 이제 적용을 해주시는데 인터페이스 fast ethernet 0/0번에 IP access group 101번 in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CL 구문을 다 작성을 해주셨으면 동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172.16.3.100번 PC로 가셔서 오른쪽에 웹브라우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셔서 상단 URL 부분에 현재 웹서버의 IP인 172.16.4.13번을 넣어 보시게 되면 ACL 구문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면 4.13번으로 접속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리퀘스트 타임아웃 나오면서 통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X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커맨드 프롬프트로 가셔서 핑을 172.16.4.100번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PC 간에는 통신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넘버드 표준 ACL과 넘버드 확장 ACL을 적용해
패킷을 필터링 해봤습니다. 이 ACL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복잡하고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실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